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북 통일 반드시 이뤄야 할 숙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덕봉 대회장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존경하는 평화대사 여러분, 특별히 유럽에서 온 사랑하는 유럽 멤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의 제목은 남북 통일은 선택이 아닌 숙명이다. 조국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로피언 멤버를 위한 우리 부산 서인특수들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한 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오디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 I just want 볼륨 조금 올려줄래요? 볼륨.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 I just want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예. 시간 있으면 전체를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가토를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산의 모든 멤버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우리 유럽 멤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한국 식구 한 분이 특별한 유럽 멤버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One of our members offer special offering for ice cream for the members. I invite Mr. Bogdan. You can take it. Yeah. This donation. Yeah. I'm very happy to see our beloved European members, especially 존경하는 우리 미드리스트 프레젠트 마이크 발콤, and Vice President 권인성, Vice President 보구단, and 첨보 브랜치 President 우리 문희초 President, 그리고 all European members, welcome. 늘 따돌림 받던 에어로필 주변에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그것이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그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음악을 좋아했고 라디오 음악을 들으면서 늘 지냈습니다. 그는 재능을 발휘하여 불과 11살에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노래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 라는 곡을 작사 작곡하여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켰습니다. 그는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이 노래는 우먼 인 레디의 주제곡으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84년 10월 18일부터 3주간
길고도 찾기 일을 했습니다. 이 스티비 원더는 이스라엘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트에서 상당 기간 지내게 되었는데 산소 과다 누출로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스티비 원더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곁을 떠났기 때문에 미혼모의 자식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을 정말 헌신했고 또 인종차별 또는 장기방을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고 또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49세에 눈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신경 파손 정도가 심해서 15분 정도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스티비 원더는 15분 줬습니다. 수술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 어려운 수술을 갑자기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스티비 원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티비 원더가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을 매일 마음껏 보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수술을 선택했던 이 스티비 원더는 한 15분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다. 옆 사람 보면서 선포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 제목은 남북통일 선택이 아닌 숙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문선명 총재가 살아계실 때 89년도에 세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있습니다. 32년이 됐을 때 국민연합의 좀 활동을 모아서 만든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를 잠깐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수원인 남북 통일을 이뤄나가기 위해 민간 차원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국내외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통일을 향한 변치 않는 열정과 노력은 미래 통일 코리아의 비전을 채우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모두의 꿈과 희망을 모아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아갑시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민주와 공산권으로 갈라져 싸운 냉전이 지속되면서 무신론을 앞세운 공산주의 위협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사상적 대안 부재는 민주세계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창설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1968년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했으며 대학가에 퍼진 공산혁명 이론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통학년과 교학 통년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국민적 사상무장과 함께 한반도 통일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립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내외에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뭉쳐 남북 통일을 신앙화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 중자리한 시점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운동 국민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재 양희분께서는 냉전 종식과 서방 세계 안보 강화를 위해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소련의 대외 정책 변화와 미소 군축 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And you, my friends at the Washington Times, have told it to them.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And I'd be remiss if I did not thank the founder of the Washington Times, Reverend Moon, for his vision in launching this newspaper and others like it. Without him, there would be no Washington Times. It wasn't easy when the paper's founder, Dr. Moon, first began the Washington Times. While the Washington Times is alive and well, conservative views will never be drowned out. 198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 총재 양희분께서는 시카고대 카플란 박사를 통해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케 하여 전 세계 학계와 언론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 사회주의가 득세하던 독일 베를린에서 문효진 세계대학원리연구회 회장과 대학생들이 외친 구호는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흔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 1989년 동독 통일사회당 소속 권터 샤봅스키의 운명과도 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독일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4월) 총재 양희분께서는 당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 중인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마주하고 레닌 동상 철거와 종교 자유화 그리고 한소수교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한계를 일깨우고 소련이 나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소련 대학생 3,000명을 미국으로 초청해 교육했으며 이후 1991년 8월 고르바초프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공산 쿠데타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총재 양희분은 소련의 개방을 유도하는 동시에 1991년 11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제적 핵사찰을 수용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남북 교류, 금강산 관광 등을 합의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공산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던 북한 김일성은 한반도 전쟁 준비를 계획하고 그 시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총재 양희분께서는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한 세계적 대회를 준비하셨습니다. (1975년 6월 7일) 오후 3시 여의도 광장에 운집한 120만 애국 시민들 앞에서 문선명 총재님은
승공의 정신으로 자유민주 세계를 지켜내고자 역설하시면서 한민족과 세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단절 경신합시다. 국가에 뭉쳐 저 멀리 갑시다. 대한민국 만세! 총재 양이분의 평화와 통일의 외침은 40년이 지나 세계 120개국이 참가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로 연결되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 축복해주신 세계 출발식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칠레 산티아고까지,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응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국경을 넘어 이곳 한반도에 모아졌습니다. 부산시청과 전남도의회를 출발해 전국 주요 광역시도 지자체 환영 행사를 마치고 임진각으로 향합니다.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희망의 길. 그 길을 따라 평화 통일의 바람이 한반도 전역에 가득 차길 기원하고 지금 달리는 이 길이 북한의 평양까지 이어지길 꿈꾸며 내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진각에 모인 세계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소리 높여 한반도 통일을 외쳤습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께서는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2000년 유엔 본부 그리고 2015년 오스트리아 빈 유엔 사무국에서 한반도 DMZ 세계평화공원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할 단체로서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IAPP를 창설했으며 지난 2019년 2월 세계 전현직 국가수반이 참여하는 세계평화 정상연합 결성을 선언했습니다. 인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참다운 형제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지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운동을 주도해온 국민연합 창립 32주년 통일조국의 새아침 평화의 함성이 통일조국의 새아침을 여는 그날까지 국민연합의 뜨거운 발걸음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남북 통일을 그냥 통일이 아닌 신앙화하자고 그랬습니다. 신앙화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 통일을 위해서 문선명 총재가 89년도에 남북 통일 국민연합을 만들고 지금도 아마 돌아가셨지만 연계해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실 것이고 또 그러한 문선명 총재의 통일 이념을 한학자 총재께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를 위해서 큰 박수로 감사를 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살아생전에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한 파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조국 통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숙명이요, 우리가 생애를 바쳐 이룩해야 할 필생의 성업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일의 성업을 이루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왔고, 나머지 일생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한 7천만 결의 모두는 이제부터 갈등과 투쟁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사랑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에 도적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총칼을 녹여 생기와 보습을 만들 때가 지금이고, 이제 조국 통일의 밝은 신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남북 통일은 선택이 아니는 숙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평화 통일,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학사 총재는 최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020년에도 하나의 독립국으로,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남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분단과 희전이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한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통일 꼭 해야만 하나, 어렵고 힘들고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데 청년 세대가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통일의 비용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정작 통일을 위한 혜택은 본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반단자이죠. 자기는 통일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그 통일의 혜택은 다음 세대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을 안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은 10년간 약 800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1년 통일 비용 모든 남한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매년 160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들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분단 비용을 또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을 봤을 때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불과 15년 내지 20년 사이에 그들은 모든 통일 비용을 커버하고, 독일은 유럽을 리드하는 그러한 경제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1년 예산이 512조 정도 됩니다. 지금은 한 600조 정도 되는데요. 2020년도 예산은 우리 국가 예산의 약 10%가 되는 50조가 천문학적인 남북한이 분단된 것들에 대한 그 비용을 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에 비교해서 우리도 얼마 정도 되면 통일할 것인가? 우리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5년 내에 통일 비용이 충당 삭제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이내에 우리 통일 비용을 다 지불하고 더 이상 통일을 위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통일 투자 펀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비디오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공소득 통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 공소득 통일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헌터 사보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헌터 사보비스키가 이 이야기하기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독일의 수상은, 동독 수상은 고르바초프를 불러서 우리는 정말 서독을 성공했고 공산주의는 영원할 것이라고 커넥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뒤에 그는 하해를 했고 서기장 에콘크레츠가 그 현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에콘크레츠가 국민들의 계속되는 그 불만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 헌터 사보비스키에게 발표하게 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법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동독 주민들은
동동의 어느 국경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자 이태리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부터라고요?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선토 사법부 씨는 그 전날 엄청나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발표한 내용을 다 읽지 않고 나왔어요. 자기가 발표를 해놓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라는 게 즉시를 의미합니다.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그 말은 서포트란 말은 바로 운베리티란 말은 즉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 이 말을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파전됩니다. 그 방송을 동독 시민들이 듣고 동독 국민들이 듣고 100만 명이 이 뭡니까? 베를린 장벽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독일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일의 독일은 유럽의 독일이 아닌 독일의 유럽을 만들었고 독일은 유럽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막히면 대한민국은 섬나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한 경제를 비교해보면 2016년도 45배의 경제력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50배 이상 경제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만약에 북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북한에 들어가겠다. 북한은 최고의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되면 교육과 첫 번째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의 문을 열면 천순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한에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투자가 벌어집니다. 투자가 벌어지면 생산이 증가되고 생산이 증가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면 소득이 증가되고 소득이 증가되면 소비가 일어납니다. 또 소비가 일어나면 또 투자가 일어나면서 이런 순순한 구조가 되면 남북한 경제 활성화와 대도약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 22배의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되면 자원 개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한은 약 7천조의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평북 정주 일대에 지금 현재 AI라 또는 자동차 자율 중에 가장 필요한 컴퓨터에 가장 필요한 히토류가 20억 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히토류를 그 생산을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이 중국에 갖고 있는 히토류보다도 훨씬 더 질 좋은 그런 히토류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통일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기술 자본이 합쳐진다고 한다면 남북은 고도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남한의 지금 청년 실업이 엄청난 대동포 7천만 약 1억 명의 한글 문화권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쏘아올리는 이 로켓 때문에 세계는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최고조에 지금 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늘 세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리아 리스크가 작동될 때 그러니까 이 로켓을 한번 쏠 때마다 환율 폭등 국가는 출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되면 이러한 리스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 금융회사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고유의 일본을 추월하고 제2의 경제적이 될 것이다. 조건은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때는
2025년도가 되면 미국이 세계 최고 경제 대국되고 두 번째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남북이 힘을 돼서 7만 달러 시대, 8만 달러 시대를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를 주름잡는 관광을 다녀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북통일 기도효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되면 마크 폼페이오도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자본들이 대량 투입되게 될 것이고 또 관광 개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투자가 팀 로저스는 한국이 통일되면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면 철을 통해서 일본 사람이 남한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계 사람들이 유럽 9박 10일 연계 관광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한국 DMZ는 관광 자원의 특별한 구역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DMZ를 문선명 총재는 살아계 계실 때 키스톤으로 선포를 하고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는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생태평화공원이 될 것이고 힐링센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제5 유엔 사무국을 거기에 DMZ 유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제5 유엔 사무국은 세계 종교 문화 박래자명령을 거기에 만들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천연자원유산을 갖고 있는 이 DMZ는 만약에 제5 유엔 사무국이 거기에 유치된다고 하면 각 유엔 사무국을 보면 제1 유엔 사무국은 국가안전보장, 제2 유엔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 있는데 인권과 복지, 제3 유엔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있는데 핵무기 미사일 감축, 제4 유엔 사무국은 케냐 나르비 있는데 환경과 자원 위기를 다뤘습니다. 제5 유엔 사무국은 공격과 화합과 통일, 문화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북통일의 기대 효과는 남한은 갈등공학이라고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등 이런 갈등으로 1년에 우리가 소비되는 금액이 무려 30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1950년도에 남북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동족 상잔으로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이 1000만 이상 가족 가운데 지금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이들이 죽기 전에 남북이 통일돼서 그들이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부모 자식 간에 만나서 그들이 한이 회원돼야 합니다. 1983년도 138일간 남북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했습니다. 최고의 시청률 78%를 기록했고 이것은 기네스북에 기록된 깨지지 않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동족 상잔으로 1000만 이상 가족이 해줬는데 33년을 만난 그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 33년을 만난 이 장면을 영화한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막순아, 명심해 들으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물어봐 있으면 깍 잡으라. 알았지? 응. 덕수야! 독수야, 동생 손을 깍 잡고 아버지한테 바둑도 따라오라. 알았지?
이번에 방송된 KBS 특별 공방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프로그램은 6.25 전쟁 당시 헤어져 30여 년간 승산을 날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이요? 네. 그 성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순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I only have one clear memory. 한 가지 기억하는 건 It was Port in the winter. 겨울에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달리는데 And I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할아버지는 손 잡아라. 손 잡아라. 내 동생 막순아.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맞아. 막세요. 맞습니다. 막순아. I miss you so much. 막순아. Why did you leave me? 내가 이 손톱 못 잡아. 이 손톱 못 잡아서 미안하다. 막순아. 용하지만은 특별한 특징이 이 있었고, 그러면 제가 33살 만나 우리 민족은 승고하고 울부짖어.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아담이와 타락이고 성경 역사 6천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고 한다면 그날은 얼마나 놀랄까. 그날 얼마나 큰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만날까. 남북통 기대국가 5번째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의 4대 강국 각 국장이 폐쇄되고 우리 4대 강국께서 분단의 서름을 늘 겪어왔습니다. 남북 통일되면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 한국은 명실공히 숲속의 왕이라고 하는 백수가 되었어. 산미사회 무게 250건에 가까운 정치로 세계를 자기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백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웅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여권 파워는 싱가포르와 공동 1위입니다.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영국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여권은 더 많은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권 1위는 지금도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런 세계의 이런 힘들을 가지고서 만약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통일조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통일, 세계를 평화를 위한 한민족 공비의 만능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남북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평화로 길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한학당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조국 통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숙명이요, 우리 생애를 바쳐 일으켜야 할 필생의 성업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 통일의 삶을 이루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왔고 나머지 일생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통일연합하는 남북 간 7천만 결의 모두는 이제부터 갈등과 쟁을 봉식시키고 화해와 사랑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에 도적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손칼을 녹여 쟁기와 보수를 만들 때가 지금이고 이제는 통일족의 밝은 신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선명 총재가 하신 말씀입니다. 남북통일은 국민연합할 때 하셨던 그 출발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남북통일은 선택이 아닌 숙명이고 신앙의 운동을 해야 한다고. 오늘 이렇게 많은 유러피안 형제들, 외선 멤버들 왔습니다. 저들도 하나같이 문 총재님을 아까 우리 마이크 발콤에서 이야기했었습니까? 트루파더라고. 문선명 총재를 트루파더. 한학자 총재를 트루마더. 참 아버지, 참 몸에면서 최고의 존경과 애호를 피하고 그들의 뜻을 따라 이들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매년 피스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남북 통일한 노래를 부르면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있어서 남북 통일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양 형제들도 남북 통일한 노래, 우리의 손 통일을 다 한국말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정연합 멤버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의 손 통일을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행인은 화면 전환 부탁드립니다. 볼륨을 켜주세요. 다시 좀 기다려주세요. 여기 화면이 안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위에 화면 좀 전환 부탁드립니다. 안 돼. 안 되면 그냥. 오케이. 통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른 좀 올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하늘 부모님, 참사랑의 신비인 참 부모님, 멀리 외국에서 당시 사랑하는 아버지국과 대한민국 통일을 염원하면서 100명이 넘는 우리 사랑하는 유럽, 중동,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부모 참부모님,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들의 장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평화대사 우리 많은 VIP들이 이 한 시간 동참을 했고, 또한 부산교회 우리 식구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오늘을 준비했사오니 이들의 정성과 이들의 뜻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가는 앞길을 늘 축복해 주사 가는 그 길 앞에 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같이 해주시고 이들을 염원하는 2025년 통일이 반드시 이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장덕봉 이름으로 축원 보고에 싸움나이다. 저기 잠깐 준비하는 동안